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별 상권 정보를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여기 지도 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왔냐면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실습을 진행할 때 데이터셋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라이브러리 설치했었죠. 요거 설치하신 다음에 소상공인 상권 정보를 받으시면 데이터 폴더 밑에 상권 정보에 서울.csv 요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복사를 하셔서요. 밑으로 쭉 내려서 요 파일을 한번 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pd.readcsv 하셔서 서울 데이터 폴더 밑에 있는 상권 정보 서울.csv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용량이 커가지고 처음에 불러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가져오시면은 이제 시군구명, 뭐 어떤 구에 있고 이 상권의 대분류명은 뭔지, 뭐 소매업인지 음식업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업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명이 있어요. 소매업 안에서도 뭐 의복인지 건강인지 이런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위도와 경도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요거를 시각화를 해서 지도상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화 모듈을 임포트 할 텐데요. 먼저 매플로립이랑 저희가 시본 요 라이브러리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요 시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pip install 시본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지금 에러가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은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럼 오류가 없고요. 이제 데이터 서울시의 상권 업종 중분류명 그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시본에 있는 카운트 플롯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NS에 카운트 플롯 적어주시고요. Y 값에다가는 저희가 뭘 넣어줄 거냐면 우리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볼까요? 여기 출력해 보시면 헤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세 개만 한번 찍어 보죠. 자, 여기에다가 상권 업종의 중분류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대분류니까 중분류를 Y 값으로 넣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겹쳐서 나오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줄 텐데, 피그 사이즈를 가로로는 뭐 12, 세로로 좀 길게 줄게요. 하고 plt.show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다랗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겹치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뭐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은 참 좋겠죠.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은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은지, 서울시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더라는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는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 상권 업종 분류명의 밸류 카운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찍어보면은 밸류 카운트를 찍어보면은 업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탑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적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겠죠. 요거에 대한 인덱스를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를 오더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오더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서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는 만약에 이제 타이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새기고 싶다. 그러면은 plt. 타이틀을 하셔서 서울시의 업종별 개수를 출력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ytix에 대한 뭐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12로 해서 조금 키워주시면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도 한번 달아봤고, 여기다가 이제 ytix도 좀 키워봤습니다. 봤더니 한식 업종이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등이 임의용 건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이랄지 뭐 건강 관련된 업종이 두 번째로 많았고요.
종합 소매점이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커피점 카페였어요. 그래서 커피점 및 카페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코멘트도 달아놨는데 한식 업종이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한식이 가장 많이 차지했었고 그다음에 커피점 카페 업종이 가장 많은 업종일 줄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식, 임의용, 건강, 그다음에 종합 소매업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커피점을 좋아하는데 커피나 카페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 업종은 어느 자치구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지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제 LOC 로케이터를 써가지고 저희가 커피점 카페 데이터만 먼저 걸러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 LOC를 써서 여기다가 서울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권 업종의 중분류명이죠. 중분류명이 커피점 카페인 데이터만 걸러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피점 카페인 업종만 쭉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그룹 바이로 할 건데 어떤 그룹으로 묶어줄 거냐면 시군구명을 기준으로 묶어줄게요. 자, 요거를 시군구명으로 묶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대분류명을 줘도 뭐든 상관없는데 요거 그냥 복사했어요. 요거 컬럼을 가져와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세요. 어떤 컬럼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카운트를 찍어보면은 각종 자치구별로 커피점 카페의 개수가 이렇게 그룹핑돼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기 쉽게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솔트 밸류스에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된 거죠. 강남구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이런 순서대로 가 있고요. 강북구에 가장 적은 카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해봐도 좋겠지만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욱 좋겠죠. 여기에다가 뭐 플랫을 주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바그래프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카인드는 바그래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북구가 가장 적고 강남구가 가장 많은데 이렇게 뉘어져 있으니까 글자 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H 플러스로 바꿔보니까 강남구, 그 다음에 강북구 이렇게 내림차순 순서대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PLT에 피겨를 줘가지고 저희가 피그 사이즈를 12,15? 아이고 너무 크네요. 뭐 한 10 정도로 줘볼까요? 이렇게 주면은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lt.show를 해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타이틀도 한번 달아볼까요? 타이틀 해서 뭐 서울시의 카페 커피점 카페의 자치구별 수 이렇게 출력해보면 타이틀까지 이쁘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강남구에 많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가장 적은 거는 강북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폴리움 예제 실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들을 아까 위에서 만들어놨던 이 행정구역별로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표기를 해주고 싶어요. 강남구에 뭐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는 강북구에는 얼마나 적은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를 저희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와서 요거는 위에서 이미 저희가 했었던 거죠. 이렇게 가져왔던 거 커피점 카페만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맵을 일단 생성하고요. 맵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커 클러스터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그 코드 있죠. 마커 클러스터에다가 요 커피점의 위도 경도 정보를 쭉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커 클러스터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에서 요 코드 있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위경도 정보를 쭉 추가를 해줬단 말이죠. 요거를 사실 이제 그대로 복붙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커 클러스터 하나 변수 만드셔서 클러스터
클러스터 만들어서 마커 클러스터 가져오시고요. 대문자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add to 맵에다가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 let랑 lng 가져오셔서요. in 집으로 묶어줄 텐데 우리 서울 데이터 프레임 서울 커피였죠. 서울 커피에 있는 위도 정보인가요? 위도 정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경도 정보를 가져와서 반복문을 돌아줄 거예요. 그리고 폴리움 마커를 만들어서 레트랑 롱지튜드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뭐 아이콘도 한번 똑같이 추가를 해볼게요. 아이콘은 폴리움 아이콘 가져오셔서 컬러는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그린 컬러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다 마커를 생성하신 다음에 add to 어디다가요? 이제 그 클러스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맵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추가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전 데이터 대비 상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금방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추가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지도 위에다가 우리가 마커 클러스터로 추가를 해봤더니 지금 요 바운더리 내에서는 1325건, 뭐 요 바운더리 안에서는 770건 이렇게 바운더리를 해서 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치별로 이제 커피 전문점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여기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타닥타닥 진짜 빈틈없이 쭉 다 채워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커피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내가 카페를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디에 좀 밀집 지역을 피해서 창업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좀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추가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개수를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얘는 지금 아직 자치구별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자치구별로 표현되는 건 아니고 얘가 자체적으로 임의의 바운더리를 쳐서 이 안에 뭐 1543개가 있다, 이 안에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들 표현해 주는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강남구면은 강남구 안에 몇 건이 있는지 뭐 여기 서초구면은 서초구 안에 몇 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